안녕하세요. 오늘은 편입시험을 4년간 보면서 체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돼서 효과적으로 써먹었던 시험 볼 때 꿀팁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. 일단은 시험 전날도 평소와 똑같은 스케줄을 보내시고 취침은 평소 때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드세요.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. 낮잠 주무시지 마세요. 또 경건하게 시험에 임하겠다고 사우나 가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안 돼요. 핵심은 시험 전날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마시고 평소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처음 편입을 공부한 해의 첫 시험이 고대였는데요. 낮잠도 자고 사우나도 갔다 왔거든요. 시험 날을 대비한다고. 그랬더니 새벽 내내 잠이 정말 안 왔어요. 합격을 간절히 막 바라니까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새벽 4시에 겨우 잠들어서 한 6시에 깼는데 이미 난 잠을 못 자서 집중력이 떨어져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. 본 게임은 시작도 전인데 이미 마음가짐부터 망한 거예요. 둘째는 OMR 카드 마킹 관한 건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마킹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죠. 그 정답은 대략 한 5문제씩 답을 보고 OMR 카드 5문제 답을 한 번에 체크하는 겁니다. 제가 한번 6개, 7개까지도 시도를 해봤는데 OMR 카드 줄이 한 5문제씩 표시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실수하더라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5문제씩 체크하는 법인 것 같아요. 셋째, 시험지 스테플러가 막 이상하게 박혀 있잖아요. 그런 스테플러 빼고 시험 보세요. 굳이 감독관한테 막 허락 구하지 말고 그냥 몰래 빼서 책상 뭐 서랍이나 한쪽에 잘 놓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다시 그냥 그대로 정교하게 그냥 이렇게 껴 놓으면 돼요. 스테플러 사이에 숨겨진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거 꼭 신경 쓰시고요. 숨겨진 문제들 마킹할 때도 놓치지 않도록 꼭 체크 다 막 해놓으시고. 넷째, 문제는 독해 논리 완성을 먼저 푸는 거 아시죠? 시험 막판의 시간들이 보통 10분, 5분 단위로 남아버리면 독해 문제 풀 때 심장이 쿵쿵대서 독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. 그 시간대에는 한 10초, 20초 내로 풀 수 있는 문법이나 단어 문제들을 푸는 게 맞아요. 이건 뭐 토익 시험 같은 데서 똑같이 적용이 되죠. 다섯째, 시간이 좀 부족하다거나 타이트한 것 같을 때는 마킹을 일단 좀 하는 게 마음이 덜 불안해요. 문제 다 풀고 마킹 하려다가 시간에 쫓겨서 마킹 실수 나면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뒤에 한 대여섯 문제 남기고 일단 푼 문제만 다 마킹을 하세요. 그리고 나머지 대여섯 문제 혼신의 힘을 다해 푸시면 돼요. 여섯째, 독해 문제 풀 때인데 문제랑 답 보기 빠르게 해석하고 본문 해석 들어가세요. 본문 읽는 중에 100%는 아니더라도 다 생각이 나요. 1번 문제, 2번 문제 막. 그러니까 문제 보기 보고 본문에서 꼭 들어가세요.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와중에 그 문제랑 연관되는 것 같은데 하고 바로 답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 바로 답을 내면 돼요. 굳이 본문 다 읽고 문제 하나하나 풀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본문 해석할 때 딱 한 번 보고 바로 문제들 풀어야 돼요. 처음에 문제 보기를 해석을 했죠. 그리고 이제 본문 해석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 풀잖아요. 이때 바로 답을 내야 돼요. 여기서 이 문제 아까 저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다시 봐야겠다. 이러면 이거 시간이 오바돼요. 무조건 본문 해석은 딱 한 번만 하려고 하고 찾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. 딱 그런 문제 하나. 그냥 내용 일치 문제. 여기서만 좀 예외적으로 한번 좀 보고 가는 경우 있거든요. 그 외의 문제는 다 무조건 한 번만 보고 무조건 풀어야 돼요. 일곱 번째, 문제 제낄 때 있잖아요. 이거 정답 못 찾을 때. 그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가장 정답인 것 같은 거 체크해 놓고 제끼세요. 나중에 돌아와서 풀어야겠다 하고 돌아오잖아요. 사실 돌아올 시간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제껴 놓은 거 꼭 번호 위에 별표 표시해 놓는 거. 예, 그런 거 꼭 하셔야 되고. 여덟 번째, 독해 문제 중에 난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보기는 보통 4개나 5개지만 결국 최종 추려진 답의 후보는 한 2개 정도가 나오잖아요.
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개까지는 추리는데 정답을 낼 때 꼭 다른 걸 이제 선택해서 오답이 나죠. 이런 난도 높은 문제를 갖고 있는 시중 교재들을 많이 사서 풀어보세요. 제 개인적으로 그 영어 실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삼수 때 그 고대 시험을 보면서 이 문제는 사람들이 다 4번을 찍겠다.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정답 5번이다.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 문제 많이 틀리겠다. 이제 이런 확신까지 들면서 풀었던 문제도 있었거든요. 계속 실력이 쌓이면 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오실 수 있을 거예요. 아홉 번째, 그 시험 당일 문제들이 기존의 그 학교 문제 스타일과 달라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. 예,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한양대가 그랬어요. 그 사수 시험을 보면서 항상 뭔가 문제 내용이 이상해. 적응이 그냥 항상 안 되더라고요. 이 학교는 거의 그냥 예열처럼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 그냥 풀어야지 뭐 항상 이런 느낌이었어요.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문제를 마주하면 당황하거든요. 그냥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냈냐, 이 생각 한 번만 하고 평정심을 갖고 그냥 문제 마주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세요. 막 계속 풀면서 문제 왜 이러냐 이러면은 이제 말리는 거예요. 네, 이 정도예요. 그 조금이나마 그 도움되는 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. 감사합니다.